예,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가 한국 등 우방국의 투자에 광분하는 이유를 좀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그걸 보다 보면 중국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자리를 한국이 메꿀 수밖에 없다.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2026년 1월까지 최대 22조 달러를 유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President Trump securing even more victories for Americans on the final leg of his Asia trip. The president just holding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South Korean president. Those two are also expected to have dinner, that coming up later this hour. The president also hopes to add a deal with South Korea to his massive wins in order to boost our economy. I figure that we'll probably be at 20 or 21, maybe even $22 trillion of investments coming into our country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my second term. And, we had a tremendously successful first term. We had the strongest economy in history for our country, strongest we ever had. But this is, I think, blowing it away. We have great policy. We have some very good things happening. 되게 이제 임기 1차년도 말까지니까 이제 1월 말이죠. 내년 1월 말까지 22조 달러 정도 투자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이렇게 우방국으로부터 투자에 이제 광분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이걸 이제 GDP의 부문물 균형 이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복잡한 수식 같지만 결국 재정 적자가 일어나는 경우에 이 민간의 뭉칫돈 증감분과 무역 적자에 의해서 이게 메꿔진다. 즉 다시 말해 재정 적자는 뭉칫돈과 민간 뭉칫돈과 무역 적자에서 메꿔진다. 그렇게 이제 수식이 정리됩니다. 이 민간 부분 뭉칫돈이라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 저축이 투자보다 월등히 많아가지고 원래 저축과 투자는 같거나 심지어는 기업 투자가 저축보다 높아야죠. 그 투자가 활발해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의 뭉칫돈이 투자로 가지 못하고서 이제 유동성으로 돌아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굉장히 불건전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줄곧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른바 이제 쌍둥이 적자라는 건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를 뜻하거든요. 아까 살펴봤듯이 재정 적자는 민간 뭉칫돈과 무역 적자를 수반합니다. 2019년의 경우 재정 적자가 4.6조 달러인데 민간 뭉칫돈 증감분이 2.25조 달러, 그러니까 2조 2,500억 달러, 무역 적자가 2조 3,500억 달러. 그래서 뭉칫돈과 무역 적자를 합치면 4조 6천억 달러. 그래서 재정 적자랑 같아집니다. 2024년을 보면은 재정 적자가 1조 8,200억 달러예요. 네, 1조 8,200억 달러. 무역 적자는 1조 2천억 달러.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쌓여가니까 이거는 뭐 나라가 그냥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랬던 거예요. 이제 트럼프가 이걸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더 깊게 세뇌 탈출 자율 구독료 부탁 말씀 먼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아주 악성적인 만성 질병인데, 이 악성적인 만성 질병을 이런 경우에 이제 조치가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를 감소하겠다. 그래가지고, 긴축 재정을 쓰면 경기가 침체하면서 투자가 더 줄어들고, 투자가 줄어드니까 민간 뭉칫돈이 더 커지고, 민간 뭉칫돈이 더 커지니까 이제 더 경제가 더 불안정해지고 뭐 이런 악순환들이 막 벌어져요. 이거 건드리면 저게 터지고 저거 건드리면 저게 터지고. 그러니까 종합 처방을 때려야 된다고요. 이 종합 처방이 대개 한 3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려면 한편으로 관세 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 미국 내의 제조업, 미국 내의 산업을 부흥시켜야겠죠. 두 번째로 재정 적자를 감소시켜야겠죠.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려면 뭐 관세뿐만이 아니라 정부 살림살이도 좀 줄일 걸 줄이고, 또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가 성장을 하고 경기가 돌아가야 세수가 거치니까, 세수가 제대로 거쳐야 재정 적자가 감소하니까. 이 재정 적자 감소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무역 적자를 감소하고 재정 적자를 감소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경제가 고속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려면 결국은 우방국 투자에 이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방국 투자에 저렇게 목을 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럼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팔 비틀어서 이거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게 다 세옹지마 같은 데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딜이 특별히 이렇게 빡센 이유가 세 가지 정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첫째가 리짜이밍 정부의 본원적 취약성이에요. 그러니까 리짜이밍 정부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비틀면은 깨갱하고 무릎을 꿇는 정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자들의 그 본원적인 그 뿌리는 친중, 종중, 심지어 간첩스러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자들에 대한 엑스파일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미동맹의 역사가 1953년부터 치면 이제 72년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전쟁을 같이 겪었고 또 미국의 군정 아래서 국가가 건설됐고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그리고 해방을 미국이 일제에 대해서 승리함으로써 국제정세가 변화하면서 해방을 맞이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한미동맹은 Natural Alliance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맹이다. 이건 뭐 어떻게 이 내추럴하다라는 건 그때 뭐냐면은 뭐라고 말할까? 우리가 이제 자연법 그런 내추럴 로잖아요. 자연법은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건 뭐 태생적인 그런 그 법규범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내추럴 로 자연법 사상이거든요. 내추럴 알라이언스라는 게 결국 바꿀 수 없는 동맹이다. 이건 운명적인 동맹이다 그 소리예요. 운명적인 동맹이죠. 자, 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런 운명적인 관계인데 이자들은 이게 머리가 꼬이고 마음이 비틀려 갖고 이게 친중 종중 간첩스러운 거에 이제 인생을 걸고서 살아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뭐 중국이 잘 나가고 있으면 문재인 뺨치게 지금 난리를 부려야 됩니다. 문재인 때 얼마나 살벌했어요. 뭐 황당하잖아. 뭐 서해를 건너가지고 전력망을 깔아서 중국과 파워그리드를 공유한다. 그 다음에 무슨 뭐 북한 경유를 해가지고 러시아 가스가 파이프라인으로 한국에 들어온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문재인 때. 그러니까 너무 중국향으로 줄을 서니까 야 쟤 때문에 우리 망해. 라 그래서 평양이 문재인대로 삶은 소대가리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 폼페오 만났을 때 그 폼페오가 자서전에서 그렇게 밝혔죠. 저기 뭐 주한미군 없어지는 거를 북한이 원한다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막 웃으면서 그거 다 중국 애들이 퍼뜨린 거짓말이다. 주한미군이 없어지면 우리 그냥 다 중국에서 깨꼬당 당한다.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잘 아는 거예요. 그 백모가 하는 소리가 김정은이가 하는 소리랑 같아 사실은. 제가 김정은이를 뵙겠든지 김정은이가 저를 뵙겠든지 아니면 둘이 의기투합했든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체제, 북한 지배 집단의 존재 근거는 뭐냐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에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이라고요. 그 사이에서 북한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리고 한국이 제대로 서 있기 때문에 북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는 북한 잘못 건드렸다가는 미국의 직접적인 관할 아래로 북한이 들어가니까 북한을 못 건드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북한 그 김일성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 그 세력에게 그냥 니들이 다 알아서 해먹어라라고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한반도로부터 미국이 힘을 빼고 사라진다면 중국이 바로 그냥 접수해가지고 그냥 회쳐먹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종전선언이라든지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이게 다 굉장히 그 중국 간첩스러운 얘기예요.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들이거든요. 또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운명, 즉 중국에 대한 최전선에 선 국가라는 그 운명을 부정하는 움직임이라고 이게. 어쨌거나 이자들은 그렇게 운명을 부정하는 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자들이 선택하는 운명, 이자들이 로망으로 꿈꾸는 운명은 뭐냐면 대한민국 납치해서 들고 중국으로 튀려는 거예요. 그런데 튀려고 딱 납치를 했는데 보니까 중국이 문을 닫았어, 공항을.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이자들이. 거기다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들의 엑스파일, 집안의 숟가락이 몇 개다까지도 지난 72년간의 동맹관계 속에서 축적돼 있고 다 축적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본원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애들이. 엑스파일도 많이 잡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한국이 그냥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돈 되는 것만 딱딱 골라서 그 고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조선, 원전, 반도체 뭐 다 그런 돈 되는 것들 바이오 뭐 돈 되는 것만 딱딱 그 차지하고 앉아 있다고. 이건 이미 그 한국의 기업의 역동성과 전략성에 대해서는요. 이미 피터 드러커가 1990년대 얘기를 했어요. 세계 최강의 기업 역동성, 기업가 정신은 한국인한테 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서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아버지. 원래는 사회사상가죠. 피터 드러커의 박사학위 논문이 나치 금서 목록 1호입니다. 1933년에. 원래는 사회사상가예요. 그리고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죠. 그때 피터 드러커가 한 30여 년 전에 그 말을 했어요. 아니, 한국이 그 1945년 이후로 성취한 거 봐라. 그거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혁신 정신, 이거는 아마 이건 족탈불급일 거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피터 드러커가. 그래서 그러한 그 전략적인 역동성의 바탕을 둬가지고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분야에서 미국과 엮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다 기업이 역동적이고,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겁나는 상대방이라고요. 돈을 받고 투자를 받는데 고삐 채우지 않으면 전략적인 분야에서 몽땅 먹히는 수가 있다. 이거 한국판 되는 수가 있어. 우리가 한류에 말려 먹히는 수가 있어. 야, 근데 마침 보니까 이게 정권 잡은 애들이 허점 약점 투성이야. 오케이, 얘들 팔 비틀어서 고삐 채우자.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간 거지. 당연히 그렇게 돌아가죠. 그럼 그거 가지고 미국 욕할 거 있냐? 저는 욕할 거 없다고 봐요. 이거 2024년 대미 무역 흑자만 보면 압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작년에 봤을 때만 해도 연간 600억 달러, 700억 달러 뭐 이랬거든요. 아, 그런데 2024년 숫자는 올해 나오잖아. 올해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이거 하면서 1182억 달러예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만 해도 연간에 700억 달러 할걸요? 그랬는데 왁! 네 자리야 벌써. 2023년은 878억 달러더라고. 그러면 이게 어떤 규모냐면요. 중국을 제외한 최대 무역 흑자국이 베트남이 1230억 달러입니다. 무역 흑자가. 멕시코는 이건 USMCA라 그래가지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엮었었잖아요. 이게 1720억 달러예요, 멕시코가. 거기다가 그러면 한국이 1182억 달러면 거의 뭐 이건 베트남급이란 소리 아니에요. 베트남이랑 불과 50억 달러 차이 아니야. 근데 베트남의 그 1230억 달러와 한국의 1182억 달러가 성격이 같냐고. 막가는 말로 베트남은 빤스 란닝구부터 팔아갖고 1230억 달러고, 한국은 뭐 가전 뭐 이런 거, 휴대폰, 반도체 이런 거 팔아서 1182억 달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품 구성이 다르잖아.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다 성장세가 무서워요. 성장세가 전년 대비 34% 성장이라고. 올해는 꺾였어요. 올해는 감소세입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가 늦게 맺었으니까. 남들보다 가장 마지막 맺었잖아. 올해는 감소세예요. 전년 대비 34% 성장했다고. 2023년 대비. 그러면 공포스러운 추세라는 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수상 다카이치가 이번에 에이펙에서 우리 신문이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에이펙에는 대만 대표들이 옵니다. 타이완 대표들이 오는데 타이완 대표들과 공개적으로 만나서 그러니까 대만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다. 그래서 굉장히 센 발언을 아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국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글로벌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대담한 행보를 약간 하는 척 하면서 좀 미국과 이렇게 트럼프와 딜을 좀 제대로 쳤으면 이거보다 우리가 지금 이제 리짜이밍이 맺은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한국이 그러지 않으니까 미국이 그냥 줄이 틀어버린 거지. 손목 꺾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세웅지마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는. 미국과 어떻게 보면 한결 더 깊어진 거거든요. 한결 더 깊어진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엮인 거라고요, 이게.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누리고 있는 무역 흑자를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무역 흑자액이 커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세웅지마다. 그렇게 세웅지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건 장기적으로 무슨 뜻이냐? 중국의 고꾸라진 자리를 한국이 결국 차지하게 되는 한국의 그런 운명을 가진 나라다. 그러니까 리짜이밍은 운명을 지금 거스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운명에 순응하다가 거스르려고 발버둥 치다가 해서 왔다 갔다 정신없는 리짜이밍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리짜이밍 혼자 정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더불당이랑 같이 행사하니까 왔다 갔다 하죠. 중국은 스스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시진핑 회담 최대 성과로 꼽히는 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의 평론가들 보니까.
두 개 업적을 최대 성과로 꼽는데 뭐 히토리 이런 거 아니야. 펜타닐 마약 원료 수출을 단속하겠다라고 시진핑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멕시코 중남미 마약 카르텔 돈 세탁을 단속하겠다. 중국의 그 사마펜가 뭔가 중국 이 펜타닐 이 중국의 그 밀수 조직들 그게 범죄 조직이 전 세계적인 그 돈 세탁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수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금으로 이렇게 잡아 돌리고 그래요. 세계 최대의 규모고 세계에서 가장 지능적입니다. 돈 세탁이. 그러면 아니 마약 원료 수출 안 할게요. 카르텔 돈 세탁 안 할게요. 이게 G2의 국가수장이 G1의 국가수장을 만나가지고 할 소리입니까 이게? 나라가 마피아란 소리 아니야. 마피아랑 결탁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페 같은 이런 애들이랑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이 이거 골로 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중국이 침몰하는 자리, 침몰해서 생기는 자리를 한국이 밀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밀고 들어가서 그걸 차지할 거예요. 그 운명입니다. 운명은 못 거스르죠. 그건 내추럴한 거죠. 필연이지. 리짜이밍이 그거 안 하겠다고 혹은 다른 생각한다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할수록 좀 고달파질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